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본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대한민국에서의 정책이사 신재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과 온라인으로 참석해주신 회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신규 재가 서비스 발굴 및 돌봄 체계 활성화를 위한 방법 중 방문 재활 및 방문 영양 서비스를 중심으로 그 의의와 취지를 살피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시는 국회의원님들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홍주 국회의원님께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올라가야 되나요? 예. 저쪽으로 굉장히 높은 데로 가네. 예, 반갑습니다. 예.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 잠시 벗고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반갑습니다. 예, 오늘 신규 재화 서비스 발굴 및 돌봄 체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하고 우리 서영석 의원, 최혜영 의원이 같이 뜻을 모아서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같이 준비해 주신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이근희 회장님, 또 대한작업치료사협회의 전병진 회장님, 또 대한영양사협회의 이영희 회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현재 그 국회의장님 비서관으로 계신 우리 전재진 회장님께서 특별히 이 사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토론회는 상당히 오랜 고민과 폭넓은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보편 또는 선별복지 논쟁이 다시 또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또 현금을 주는 현금복지냐,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서비스 복지냐, 이 논쟁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양자택일적 사고에 익숙해서 그럼 뭐가 맞아? 보편이야, 선별이야, 현금이야, 서비스야, 이렇게 묻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실제 옳은 것은 보편과 선별을 적절히 조합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과 서비스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보편적으로, 어떤 경우는 선별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현금이 좋냐, 서비스가 좋냐, 이것도 우문입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돈을 줘야 맞는 거고,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적절하게 조합되는 것이 또 좋은 복지국가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국가, 복지사회는 필요한 필요한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돌봄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많이 돌봄 서비스들도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꼭 그렇게만 내가 시설에 들어가야만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거야? 내가 내 집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건 불가능한 건가? 이런 질문과 요구를 많이 받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출발점이 그렇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노후던 또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또 아이들이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기존의 장기 요양 보험 제도에 의해서 제공되는
제가 서비스, 단순한 방문 서비스, 목욕 서비스, 말벗 정도로는 그 요구를 충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령이나 또는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의료적 서비스가 결합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꼭 병원에 가서만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어려울 것입니다. 그 의료적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집에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첫 번째는 이 재활 서비스가 집에서 제공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집에 머무를 수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그거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양 상태가 나빠지면 건강이 나빠지고, 활동을 안 하게 하면 또 건강이 나빠지고, 결국 어쩔 수 없이 시설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집에 있으면서 일정한 정도의 신체 활동과 영양의 공급을 통해서 시설로 들어가지 않고도 내 독립적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게,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새롭게 발굴해서 추가하려고 하는 새로운 재가 서비스이고, 이것을 통해서 지역사회 돌봄을 완성하자라는 게 목적입니다. 사실 저도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이 뭘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오늘 각 협회와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듣고서 이 정책 방향이 옳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힘과 지혜를 모으는 토론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같이 준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성주 의원님께서 잘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이근희 회장님, 이영은 회장님, 전병진 회장님 행사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요즘 그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을 쭉 겪으면서 2차 세계대전을 되돌아보면 한 6천만 명 정도가 사상자가 생겼는데, 그 이후에 세계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복지제도라는 게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됐고, 복지제도에 대한 적어도 그 사회 구성의 시스템으로 복지제도라는 게 들어온 부분이 꽤 영향을 미쳤고, 코로나 팬데믹이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 인류사에서 3차 세계대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상자도 아마 그 수준에서 한 1차 세계대전 정도에 되는 한 1,000만 명 정도의 사상자를 내는 형태로 결국은 코로나가 종식되거나 그러지 않을까, 이런 그냥 좀 어떻게 보면 한편에서는 참담하긴 하지만 그런 생각으로 이 팬데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엄중하게 우리에게 팬데믹으로 다가온 코로나19는 이제 새로운 세상을 또 열어가는 출발점으로 작용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맨 먼저 우리에게 제시될 게 결국은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코로나19가 사실 우리에게 가장 깨닫게 해준 것은 돌봄이라고 하는 사회적 가치,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는 아주 기본적이고 소중한 가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령화 시대와 맞물려서 이런 돌봄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거냐 하는 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고 과제고, 그것을 잘 헤쳐나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 공동체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소중한 경험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행사를 주최해 주시는 관련 단체분들의 여러 가지 활동,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때 그런 것을 더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어쨌든 이 인류사가 이렇게 협력과 연대가 매우 중요한 가치 기준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코로나19라는 게 어느 한 나라의 힘으로만 해결될 수도 없고 어느 한 개인의 힘으로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국가의 구성원들이 모두 다 합심할 때 우리가 K방역을 잘 성공시켰던 것처럼 국민들의 힘이 모아졌을 때 잘
국난을 극복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인류사도 지금 뭐 백신을 점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사실은 상위 몇 나라 안 되는 나라들이 자국민들에 대한 백신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인류 전체가 백신을 맞으려면 이게 언제 끝날지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대목인데, 그렇죠. 어느 한 나라만이 이것을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류 전체가 어떻게 이 감염병의 위기를 잘 헤쳐나갈 거냐 하는 것을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 전염병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전쟁은 끝날 거고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이 다가올 텐데, 그렇게 되면 고령화 시대와 맞물려서 제일 필요로 한 게 결국은 돌봄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서 복지국가로 나아갈 거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고 어떻게 보면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는 그런 것을 촉진시키는 한 계기가 될 거고, 저도 지역에서 이제 그 통합돌봄 서비스를 저희 지역에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부천에서 그걸 하면서 이제 이런 그 뭐 의사들과 또 약사들 이렇게 방문 양로도 하고 이렇게 해보면서 새로운 그런 고령화 시대에 맞는 니즈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충족시키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잘 구축하는 게 결국은 통합돌봄 서비스와 탈시설 이런 것들을 같이 해결해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요. 오늘 하여튼 전문가들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논의들이 돼서 제도 정착을 통해서 새로운 복지국가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단초를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 자장님으로 수고해 주실 우리 전재진 비서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선도하는 새로운 복지국가 멋있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구두개혁에 참석하지 못하신 최영 국회의원님께서 영상으로 개회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화면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입니다.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었는데 참석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쉽지만 영상으로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신규 재가 서비스 발굴 및 돌봄 체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작업치료사협회, 그리고 영양사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언택트 시대의 노인 돌봄 서비스를 어떻게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렇게 수요자 중심의 노인복지 서비스를 마련을 위한 논의를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신체 및 정신적 기능이 저하되더라도 익숙한 환경에서 그리고 익숙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위해 재활 그리고 운동 지도와 같은 신체적 교정은 물론 영양 식생활 관리와 같은 다양한 수요자 밀착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의제입니다. 오늘 정책 토론회를 통해서 방문 재활이나 그리고 방문 영양 서비스와 같은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 서비스가 확대 전환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재가 서비스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국회에서 열심히 법과 제도 개선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국회 박경석 국회의장님께서 보내주신 축사를 전재진 국회의장, 정무전 비서관님께서 제독하시겠습니다.
저도 1차 백신을 맞았으니까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우리 박병석 의장님이 축사를 잊기 전에 오늘 여러분들은 참 행복하실 겁니다. 우리 김성주 더불어민주당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님은 19대 국회 때 내내 4년 내내 보건복지위원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태동이 되기 전에 대선 때 공약을 하셨는데 공약의 총책임자로서 이 보건복지 분야에 우리 김성주 간사님이 전체적으로 다 공약의 노대업을 잡았고 또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전체 간사를 보면서 보건복지 전체 분야의 국정과제를 만드셨던 분이 이 법안을 발의했으니 상당히 기대해도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또 보건복지위원회 6월부터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원장으로 다시 내정이 되셔서 아마 이 문제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우리 서영석 의원님은 보건복지위원회에 계시지만 원래 약사이셨고 부천시 의회의 3선 의원을 하시면서 그때도 보건복지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 의회에 가셔도 또 보건복지 쪽 분야의 전문가로 쭉 계셨는데 이 두 분, 세 분이 하시게 되면 아마 이 법안은 사회적 합의만 이룰 수 있다면 순조롭게 가지 않나라고 저는 기대해 봅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탁월한 선택을 하셨으니 두 분께 박수 한번 쳐드리십시오. 우리 박병석 의장님께서 이 축사를 드시면서 원래는 다 보통 다 축전만 보내는데 우리 김성주 간사님이 이게 법안을 발의하셨다고 직접 축사를 보내셔서 본인이 오셨으면 좋았을 건데 애국 갔다 이제 오셔서 제가 꼭 잘하고 가라고 지시를 하셔서 근무 시간에 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잘 안 보이는데. 신규 재가 서비스 발굴 및 돌봄 체계 활성화를 위한 적극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김성주, 서영석, 최영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작업조사협회, 영양사협회 관계자들 여러분께도 수고의 말씀을 인사 올립니다. 새로운 사회가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2017년 고령화 세대에 진입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섰습니다. 2026년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고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국과 비교해도 유례 없이 빠른 속도입니다. 어려운 아무리 경험해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입니다. 국민의 삶과 질을 제대로 높이기 위해 서둘러 준비할 일들이 많습니다. 보건복지 정책이 핵심입니다. 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의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세상에 많이 다를 것입니다. 복주하는 보건복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 정책을 설계해야 합니다. 돌봄과 재활, 보건과 복지 전반에 걸쳐 차분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제가 서비스에 대한 주목해야 한다는 여러분의 문제의식을 경청하겠습니다. 수요자의 요구에 대한 맞춤형 보육 서비스가 중요합니다. 다양한 보건복지 서비스의 상호인재도 높여 나가야 합니다.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요청되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신규 재가 서비스를 발굴해야 합니다. 새롭게 방문 영양 서비스의 방문 계획을 시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앞선 경험이 반면교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토론이 뒤임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께서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역 돌봄 체계를 개선하는 전환점을 마련해 주기를 믿습니다. 아울러 노인들을 위한 지역사회 보건복지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노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함께 마음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1일 국회의장 박병석 대동. 자, 이어서 오늘 토론회를 주관하신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근희 대표님의
예, 반갑습니다. 대한물리치료사 협회장 이근입니다. 저 또한 아스트라제네카 주사를 맞았는데 별 증상 없이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주사 맞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사를 맞고 나니까 마음이 많이 편합니다. 또한 이 마스크도 충분한 거리가 띄어져 있고 1차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마스크를 떼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빼니까 너무 편합니다. 주사 불안해하지 마시고 다 맞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신규 재가 서비스 발굴 및 돌봄 체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존경하는 돌봄 체계 대부이신 김성주 국회의원님, 그리고 국민 비타민 서영석 국회의원님, 그 다음에 약자의 희망 최혜영 국회의원님, 그리고 항상 평소에 재활 방문 재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국회의장실 전재진 비서관님, 그리고 이러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 임혜성 과장님, 또한 이번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 주신 전병진 대한작업치료사 협회장님과 이영은 대한영양사 협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대한물리치료사 협회는 세계물리치료연맹에 의거하여 세계 수준의 물리치료에 발맞춘 재활의료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질의 보수교육을 포함하여 교육, 학술 행사, 정책, 봉사 등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믿음직한 물리치료사가 되기 위해 연구 노력하는 8만여 물리치료사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 증가 및 기대 수명이 높아지고 있고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에 이르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느냐 하는 건강 수명입니다.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건강 수명의 중요성이 부각된다는 것과 아울러 노인의 질병, 빈곤, 고독, 무위 등 사회 경제적 현실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이 시급한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재활 서비스, 물리치료와 연관된 질병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급여 시스템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08년 7월 시행되었으며 이 법적 제도는 대한민국이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급여 체계입니다. 노인성 질환의 증가, 치매, 관절염 등 급만성 여러 질환의 물리치료가 필요한 대상자가 대부분이며 노인 및 장애인들에게는 양질의 물리치료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 및 재활을 필요로 하는 노인 및 장애인들은 대부분 신체장애 및 만성 근골격계 질환을 가지고 있고 이분들은 물리치료를 비롯한 재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병원을 내원해야만 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가정 및 지역사회의 방문을 통해 방문 재활 서비스, 방문 물리치료를 지원하고 시행한다면 노인 및 장애인분들이 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의 취지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방문 재활 및 방문 역량에 대해 재가 서비스를 새롭게 발굴하고 돌봄 체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도래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고 어르신과 장애인들의 질적 삶을 증가시켜 국민 보건 및 국민 건강권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중요한 이번 토론회를 통한 심도 깊은 논의와 시행으로 우리나라 의료가 한층 더 발전하고 성장하여 국민 건강권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행복과 건승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대한영양사협회 이영원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영양사협회 회장 이영은입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은 오늘 마스크를 벗고 해도 인사 말씀을 드려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오랜만에 마스크를 한번 벗고 인사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규 제가 서비스 발굴 및 돌봄 체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신규 재가 서비스 발굴을 통한 돌봄 체계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주신 존경하는 김성주 국회의원님, 서영석 국회의원님, 최혜영 국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토론회의 자장을 맡아주신 전재진 국회의장 정무조정비서관님, 토론을 맡아주신 보건복지부 임혜성 요양보험제도과장님, 국민건강보험공단 강혜미 요양서비스개발부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30년은 우리나라 인구 4명 중 1명이 노인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고, 고령자 가구는 2020년 460만 가구로 전체의 23%, 2047년에는 50%까지 육박할 전망이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는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노인은 신체 기능 저하, 질환 등으로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유지가 어렵고 돌봐줄 수 있는 가족의 부재로 인해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영양 불균형의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씹는 기능, 삼키는 기능, 소화 기능 등이 저하되어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 건강 증진, 노후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그리고 돌봄 체계가 정말 필요합니다. 2019년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 실태 조사에서도 장기요양 수급자는 평균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며, 수급자와 가족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1순위는 바로 식사 그리고 영양 상담이 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어르신들이 자신에게 익숙한 살고 있는 곳에서 개인 맞춤형 영양 관리와 식사 지원을 제공받아야 할 필요성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가정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필수 요소는 바로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영양 상태를 관리해 주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보장하고 믿을 수 있는 돌봄 서비스로서 전문 인력이 영양사가 가정 방문을 통해 영양 관리 및 식사 지원을 하는 방문 영양 재가 서비스의 제도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 많은 전문가와 관계자분들께서 참석해 주신 만큼 신규 재가 서비스 발굴 및 돌봄 체계 활성화를 위한 좋은 제안과 추진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미 여기 김성주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국회의원들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 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주셔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앞으로 노후의 건강 증진과 생활 자립을 도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방문 영양 서비스가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 안에서 재가급여로 하루빨리 도입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토론회 발제를 맡아주신 안창식 교수님, 송수진 교수님, 황재영 센터장님, 신규 재가 서비스 발굴 및 돌봄 체계 활성화를 위해 고견을 내주실 토론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를 함께 주관한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근희 회장님,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전병진 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리며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기빈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오늘 토론회에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전병진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한작업치료사협회 협회장 전병진입니다. 네, 신료월 계절을 맞아 의미 있는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님과 서영선 국회의원님, 그리고 최혜영 국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러 업무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자장을 맡아주신 국회의장실 전재진 정무조조비서관님 존경합니다. 또한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내 외빈과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임혜선 과장님,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실의 강혜미 부장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5년이면 노인 인구가 20%가 넘어가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이며, 우리 사회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K-팝, K-방역처럼 이제는 K-장기 요양 서비스가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작업치료, 물리치료는 매우 우수한 콘텐츠가 가지고 있음에도 지역사회에서 이를 전달할 체계가 없어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에 항상 죄송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선진국은 1세대 재활에서 이제는 3세대, 이제는 4세대 재활로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 저희들은 1세대 재활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21세기는 모든 가치 판단은 당사자주의입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선택 주체는 당사자이며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적절한 서비스와 내용을 디자인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서비스 이용자인 어르신을 중심으로 최상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변화해야 합니다. 작년부터 베이비부모 세대들이 노인 인구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의 형님이고 누님이십니다. 저희들이랑 사고의 틀에서 큰 차이가 없는 분들입니다. 이들은 개인 프라이버시 중요시 생각하고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우리 사회의 민주화의 주역들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욕구가 높고 자기주장이 강한 세대입니다. 이들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켰듯이 이제는 이들이 노인 장기요양 영역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지금의 장기요양 제도는 위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고 우수한 서비스가 양쪽으로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그들이 이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동안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과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여 좋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 단계 질 높은 방문 재활과 방문 영양 서비스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오늘 행사를 함께 준비한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건 회장님과 대한영양사협회 이영원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멋진 방문 서비스를 통해서 성공적인 노화, 살던 곳에서 살아가기를 달성할 수 있는 K-장기요양 서비스가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제1부 개회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부 토론회는 전재진 국회의장 정무조정비서관님께서 자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2부 토론회는 장례 정리 후 5분 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